안녕하십니까. 재앙군인의 안보교수 이현우입니다. 이번 안보정론은 최근 개최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 11일 북한 조선중앙TV는 6월 8일부터 10일까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5차 전원회의가 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전국에서 모인 당 중앙위 부서 실무자들과 성, 중앙기관, 도급 지도적 기관, 시, 군, 중요 공장, 기업소 책임자들이 참가해 확대회의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의가 개최되기 이전부터 초미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올해 들어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분석과 다양한 기관에서 입장 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바라봤으나 핵실험 관련 결정사항이나 언급 없이 종료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첫째, 조직 문제, 둘째, 2022년도 주요 당 및 국가정책들의 집행정령 중간총화와 대책에 대하여, 셋째, 현 비상방역 상황관리와 국가방역 능력 건설을 위한 과업에 대하여, 넷째, 당규약과 당규약 해설집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충할 때 대하여 등 의제가 논의되었습니다. 이번 회의 결과를 알아보기 전에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어떤 것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당제일주의이며 유일당 체제입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당에 가입하고 당의 주요 직책을 맡는다는 것은 출세했다는 징표이기에 여기에 목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 대표자 구성은 정회원 139명과 후보위원 11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으로 선출되면 북한의 권력자로 분류됩니다. 회의 주기는 5년이 기본이며 과거 소련과 중국도 동일하게 개최되기도 했으며 여러 가지 내부 사정에 의겨 수년 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열린 7차 당대회는 1980년 6차 당대회 이후 무려 36년 만에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회의 내용은 당 간부 선임과 당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고 당대회 주기가 길어 평시 정책 결정을 미룰 수 없어서 전원회의를 개최해 당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개최한 제8기 제5차 당대회는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 선임된 위원들의 5번째 회의라는 뜻입니다. 해서 이번 노동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살펴보면 김정은은 회의에서 올해 상반년 기간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가 제시한 과업 수행을 위해 많은 난제들과 위기 상황을 완강하게 극복하면서 국가사업 전반에서 중요한 경험과 교훈을 축적하였고 코로나19라는 중대보건위기까지 중첩된 엄혹한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현 국난을 정확히 투시하고 앞으로의 돌발적인 시련까지도 대비한 예견성 있는 조치들을 능동적으로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회의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 문제, 2022년도 주요 당 및 국가정책들의 집행 정용 중간총화와 대책에 대하여 현 비상방역 상황관리와 국가방역 능력 건설을 위한 과업에 대하여 그리고 당규약과 당규약 해설집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충할 때 대해 등의 의정들이 상정돼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특히 이번 전원회의에서
대규모 인사이동이 있었다는 사실은 상반기 정책 수행에 대한 김정은의 불만이 컸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 불과 6개월 전에 있었던 8기 4차 전원회의에서 상당한 규모의 인사이동이 있었는데도 8기 5차 전원회의를 통해 정치국 위원 및 후보위원, 중앙위원과 후보위원 상당수와 비서 3명, 부장 6명, 중앙군사위원 4명, 중앙검사위원장과 위원 1명이 교체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각 구성원도 6명이 바뀌었고, 군부 최고위직인 총참모장, 총정치국장, 사회안전상, 그리고 국가보위상도 교체됐습니다. 이번 인사의 특징으로는 우선 세대 교체를 꼽을 수 있으며, 오수영 경제부장 겸 비서, 김영철 통전부장, 태형철 과학교육부장 겸 비서, 정상학 중앙검사위원장 겸 비서가 물러난 결과 당 지도부에 남아있는 70세 이상 고령자는 리병철 상무위원 정도입니다. 이들을 대체한 간부들을 비롯해 새로 발탁된 인물들은 대부분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정통 관료들이고, 정책 역량 강화가 대규모 인사의 목표였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조영원이 당 조직비서 겸 조직지도부장으로 당 조직을 장악했고, 2년 동안 밀려나 있던 대미 외교통인 최선희를 예무상으로 발탁한 것은 대미 협상 제고를 위한 포석이 아닐까 진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민군 총참모장의 리태섭,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의 정경택, 사회안전상 박수일, 국가보위상 리창대, 정찰총국장 리창우를 임명해 국가안전보위기관을 군부가 장악하는 등 군부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김정의 주요 발언 내용 중에 주목할 만한 사항은, 오늘 우리 국가의 안전 환경은 매우 심각하며 주변 정세는 더욱 극단하게 격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띠고 있다. 이 같은 정세는 앞으로 우리로 하여금 국방력 강화를 위한 목표 점령을 더욱 앞당길 것을 재촉하고 있다라든가, 자위권은 곧 국권 수호 문제이며 우리의 국권을 수호하는 데서는 한치도 양보하지 않을 우리 당의 강대강 정면 승부의 투쟁 원칙을 고수했다라고 하는 발언, 또 급변하는 국제정치 정세와 긴장 국면 일로로 치닫고 있는 조선 반도 지역의 안전 환경에 대처해 책임적이고도 필수적인 해당 조치들과 완강한 투쟁을 전개한 결과 국가 안전에 대한 담보와 신뢰의 기초를 다지는 데서 역사적인 전진을 이룩했다. 이어 국가방역사업이 돌발적인 중대 고비를 거쳐 봉쇄위주의 방역으로부터 봉쇄와 박멸투쟁을 병행하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 사실상 큰 고비를 넘겼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라의 보건 토대 강화와 방역 능력 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할 필요성과 절박성을 지적하고, 최대 비상방역기관 각 부문에서 나타난 폐단과 결점들을 비판적 발전적 견지에서 심도 있게 분석 총화하라고 강조하고 있으니, 이는 코로나 확산으로 드러난 전반적인 보건 인프라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시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방역은 그 어떤 제도적 장치나 물질적, 기술적 수단보다 인민들의 자각적 일치성을 기반으로 하는 방역이라고 밝혀 외부 지원에 의존하기보다는 자력으로 맞서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도 보입니다. 이번 노동당 8기 5차 전원회의 결과를 전반적으로 분석 및 평가해 볼 때, 북한은 회의 결과를 매우 개략적인 결과만을 공개하였고, 전원회의의 주된 이슈는 경제와 방역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상반기 정책 추진에 대한 전원의 평가는 긍정으로 보입니다. 또한 김정은은 이번 회의를 통해 직접 경제부문 성과를 과시해 내부적 명분 쌓기를 하면서 고강도 무력 도발을 통한 마이웨이 노선은 변함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당 정군에 걸친 대규모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점, 김정은이 경제지도관리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농사와 소비품 생산이 급선무라고 밝혔다는 점 등을 볼 때 북한 지도부는 궁핍한 경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부문을 중심으로 정책 수행 능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는 듯합니다. 지금 북한 내부 주민들의 민심과 직결되는 코로나 방역 문제는 전원회의에서 별도 의제로 다루어졌으나 과학성과 선진성이 강조되었을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실질적인 조치들이 제시되지 않아 전원회의 이후에도 엄격한 주민 통제가 주요 정책 수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북한은 자위권을 핵 미사일 능력 강화의 명분으로 삼아왔는데 이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연결하면서 강대강 원칙을 다시 확인한 것도 미국의 적대시 정책부터 철회하라고 대화의 조건을 내건 기존 입장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으며 조선통신이 총비서동지께서는 국가방위력 강화에 계속 큰 힘을 넣을 데 대해 강조했다 하고 보도한 것을 미루어 볼 때 북한의 핵미사일 대미 정책이 변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의 이례적인 사항은 과거에 늘 사용하였던 입에 담지 못할 욕들을 하지 않고 대미, 대남 위협이나 핵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다종의 미사일 능력 강화를 지시했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올해 들어서만 18차례에 걸쳐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이는 미국 본토를 노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은 물론 한국 공격력인 전술미사일도 여러 차례 시험을 빙자한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이번에 언급한 강대강 공화국 무력과 국방연구 부문이 강행 추진해야 할 전투적 방법들, 결론에서는 대적투쟁과 대외 사업 부문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들과 전략 전술적 방향들을 제시하고 있어 북한의 대남 및 미국을 상대로 변함없는 벼랑 끝 위협 정책을 고수하면서 도발의 위험 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향군의 입장은 지금까지 고수해온 북한의 비핵화 추진으로 한반도 평화가 유지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남북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차대하고 명확한 민족의 수건을 망각한 채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도발을 계속한다면 대한민국 제양군인은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위협적인 도발이 지속되는 한 1천만 제양군인 회원들의 이름으로 남한의 평화를 해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규탄하고 정부에 대해서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나 핵 개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거기에 상응한 핵 개발, 전술 핵 배치까지도 고려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